네,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은 장이 아니라 박입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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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순봉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살도 좀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 정리해 주실 텐데 먼저 김민하 평론가 오늘의 인물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한동훈 검사입니다. 아하, 한동훈 검사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검사가 뭘 할까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살짝 이제 취한 상태에서 많이들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자다가 뭐 꿈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지금 드는데 아니 김민하 평론가 꿈에도 한동훈 검사가 나왔습니까? 제 꿈에 안 나오고 안 다른 나오고요. 사람들 꿈에 막 나왔다고 다른분에 그러더라고요. 나왔다고. 네. 그럼 김민하 평론가가 예상하셨던 한동훈 검사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할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검사 생활을 좀 더 오래 하지 않을까 어느 자리에 가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검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제 검사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 사실을 많이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쪽 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도 네. 몰랐다라고 하는데 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순봉 기자께서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나 예상을 어느 정도 하던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였나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 좀 예측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기자들 중에 법조 기자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제 내정자랑 좀 친한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수원지검장 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나를 너무 좌천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그러면 뭐 검찰총장 내지는 뭐 다른 자리가 아니겠느냐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많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 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측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할 때 장관 인선을 뭐 저희는 못 박아서 먼저 쓰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좀 살피잖아요. 네네.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이거는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도 예. 후보로 거론조차도 저는 듣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인선 역시 좀 예.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면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는 면이 있고요. 네. 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들은 얘기는 이게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대로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가 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검수완박을 놓고 보면은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기 여건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은 세 가지 주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선인 본인하고요,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네. 강도가 다 다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온몸으로 맞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인수위는 그것보다 살짝 중간 정도 입장이고 제일 좀 안 나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민생만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랬죠. 계속. 근데 이걸 즉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을 함으로써 아하. 검소완박에 대한 입장을 몸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행동으로 웅변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도 발언을 막 쏟아냈고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 돼서 한동훈 아하. 검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김민하 평론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네. 한동훈 후보자 우리가 뭐 여러 언론지상으로 사진이나 상징적인 모습은 봤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 지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그리고 검찰에서의 또 여러 가지 기획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최적임자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확실히 윤석열 당선인 위주의 어떤 인사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배포 자료에 보면은 좀 네. 더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 가미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다.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아하. 이걸 안 읽은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하고 좀 네. 정치적으로 거리를 둔 발언을 굳이 한 건데 그랬다는 걸 보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위주의 인사는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1973년생 네, 표통령보다도 나이가 어립니다. 네.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강원 춘천 출생이고 2001년부터 검사를 했고 2011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선임행정관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등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리 수사,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지휘했고 예. 최근에 채널A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돼서 어디로 가는 거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법무부 장관 이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그 프로필 중에 하나 좀 이제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는 예. 게 이제 강원 춘천이라고 이렇게 프로필이 인수위 쪽에서 대변인 쪽에서 나왔거든요. 아, 출생지가요? 네, 그래가지고 강원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중에 권성동. 강원도 출신들이 많아요. 예, 예. 말씀하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쪽에 물어보니까 예. 출생은 서울인데 본적이 춘천으로 돼 있대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사는 지금 이제 서울로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었던 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 여러 면에서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파격이란 말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몇 가지 면에서 분명한 파격이 있는데요. 예. 이 특수동 출신 최측근 아닙니까 또 네. 이 윤석열 후보자의 그러다가 최근까지 논란의 당사자로 계속 등장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파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무행정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이 법무행정을 현대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있다. 영어 그다음에 실력. 아마도 그리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모양인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이분들 오렌지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측면이 고려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도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네. 작용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나이가 젊다. 연수원 27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호수 총장 연수원 20기입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가 24기고 와. 지검장들 기수가 대개 연수원 25기에서 27기까지 그리고 일부 28기가 있고 예. 뭐 이런 분포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 나이와 이런 경력도 파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이분들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과거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니겠죠. 부분은. 예.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기수 역전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보다 이제 직접적인 옷 벗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아하. 아무튼 이 젊은 것도 파격인데 네. 한동훈 후보자 또 검사 시절부터 한마디도 또 안 지지 않습니까? 예, 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젊은데 네. 이거 파격 아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여야 다 2030 나이대 대표들이 선출된 그런 나라 아니냐. 아하. 내가 나이가 거의 50이다.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 이 정도 경력 있는 사람이 장관직 수행 못할 만한 그런 나라 아니다. 아하. 대한민국이라면 네, 무조건 한동훈 검사 정도는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나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나 고위 검사들 간의 기소 역전은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할하는 장관이다 보니 뭐 선배들이 우르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 이거 정리가 좀 되고 인사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윤석열 당선인은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수사에 이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못하는 거고 네. 적극적인 역할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네. 다만 그런 나이나 뭐 기수 이런 것보다도 인사 원칙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특수통이다라고 예. 이름을 날렸던 이런 검사들이 네. 이 정권에서는 다소 이제 푸대접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후반대에서는 네.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좀 끌어올려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하. 이른바 윤석열 사단 논란이 다시 검찰 내에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좀 연결해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코드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다소간에 좀 무리하다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을 한 거는 이런 거에 좀 대한 좀 압박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은 네. 물론 직접적으로 뭐 누구는 그만둬라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점이 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또 제작진 다음 거 하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를 덧붙이면 말씀하세요. 예. 검찰공화국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아하. 후보자가 검사면 아하. 수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보복이니 뭐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장관이니까 수사에 개입 안 할 거 아니냐. 아하. 이거는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거다. 장재원 비서실장이 이렇게 썼거든요, SNS에. 네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구도에서 그런 예. 게 뭐 이게 또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우려는 커질 하든 안 것이고 하든 상관이 없다. 인사청문회 그동안 모든 검찰 관련 논란이 다 테이블에 올라올 겁니다.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 사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도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게 예.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통수 같이 좀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민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까다로운 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뜨거울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네, 역시 이제 내각 인선인데 네. 사실은 이미 이 김민하 평론가님이 해주신 한동훈 검사장 내정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예. 제일 중요한 내각 인선의 핵심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특징들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나머지 특징들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1차 인선 때 지난 예. 10일에 기사를 썼을 때도 윤석열과의 인연이다 이렇게 좀 인사 특징을 요약을 했었거든요. 어허, 네. 근데 오늘도 그 표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와의 인연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한 발탁의 이유들이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1차 인선 때 요약해 보면은 8명이었는데 예. 4명이 인수위 소속이었고 뭐 특보나 특별고문이 2명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0년지기 친구라고 하고 그렇다면서요.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알아보니까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는 아니지만 예. 기자 거의 초년병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과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보면 뭐 한동훈 내정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이 일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것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선 특징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 운영을 한 거를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국민 캠프, 그러니까 광화문 캠프 시절, 예. 그 다음에 선대위, 그 다음에 선대본부 한번 이 김종인 위원장이랑 갈등하면서 분리를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인수위 이렇게 4단계로 나눠봤을 때 상당수의 인물들이 중용이 됐거든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예. 그게 이번에 이제 장관 인사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렇다면서요. 인사 원칙과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어떤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은 것이다. 실력 위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쓰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측근 인사 아니냐. 사실 과거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수첩 인사 뭐 이런 논란과 비슷한 네.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이제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뿌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다는 얘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냐면 네. 오히려 실력이 있는데 나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배라든지 무슨 뭐 배려라든지 뭐 할당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고된 어떤 이 상황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 할당 없다, 실력 위주다, 또 내가 믿고 아는 사람만 쓴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상, 함께 구상하고 함께 운영해 나간다. 이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전에 기사를 쓰고 왔는데 예. 일단 제목의 표현을 전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전멸.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1차 때 8명 발표를 했고 네. 2차 때 장관 내정자 8명이랑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9명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합 17명이 되는 건데 이 중에 한 명도 없었고요. 사실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취재를 하고 말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예. 어제 했던 발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작심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위고 예. 그리고 이태규 의원이 그에 앞서서 인수위원직을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이 2차 인선을 발표할 때 이런 점들은 좀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특히나 초기 언론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처음엔 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근데 본인이 고사하고 행안부 장관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건 입각은 되지 않겠느냐, 가장 상징적이고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유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 사퇴한 것이 인사불만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올 때 장제원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취재하신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태규 의원 문제는 이 공동정부 구성의 핵심이에요. 모든 예. 걸 다 응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태규 의원의 일지망은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건 뭐 확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네. 그냥 취재한 내용, 추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태규 의원의 일지망은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지망이 중기부 장관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두 개가 아니면 사실 이제 인수위 쪽에서 그러니까 당선인 쪽에서 제안을 한 건 통일부 장관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태규 의원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고 어허.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중기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제안이 안 왔고 네. 이미 인사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네. 못 가게 된 건데 사실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계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이태규 의원 외에도 다른 예. 사람한테 제안을 갔던 것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네. 고사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가부나 통일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입지 자체가 좀 좋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대북 강경책 그다음에 뭐 완전히 비핵화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통일부 역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그냥 한 자리 보장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를 네.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각은 가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내각은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장관 자리 필요 없어. 화났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당이랑 또 연결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합당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2자리를 주기로 약속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취재를 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지난주 목요일 이미 목요일에 2자리 주기로 약속이 됐대요. 약속이 네. 됐는데 이거를 제안을 안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할지 아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좀 답답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와야 예. 합당 선언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음흠. 그걸 안 주니까 왜 그러지 하고 국민의힘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이태규 의원이 입각을 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아하. 보고 나서 네. 오늘 인선이 결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최고위원으로 보낼 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태규 의원이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조금 또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왜 빨리 결정이 안 나냐면 지금 일단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죠.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본인은 있는데 고사했고요. 예. 일단 이거 고사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다. 패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주 크게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 비대위원장 체제에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지도부에 있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책임지니까. 기존 지도부에 있으면은 네. 같이 지도부 책임론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다만 이 고민은 조금 피상적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일단 지방선거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패배를 할 것이냐 이건 또 좀 의문이 드는 현실적으로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안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은 안 준 게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경찰도 다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하는데 그렇죠. 안 주는 게 이 정치인 출신을 시키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선거 앞두고. 오늘은 근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근 인사가 됐거든요. 네. 법무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네네. 기분 나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기분 나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아 시사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